오늘 배우실 내용은 경영자 보고서라는 건데요.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반드시 기장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인데 반해서 우리나라에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또 주로 재벌 체제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의 시각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저 어떻게 경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정도가 고작이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거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 회사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경영자 보고서는 아주 중요해요. 보통 MD&A라고 하는데요. 제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회사의 경영자의 관점에서 회사의 미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감사 보고서와 경영자 보고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감사 보고서는 외부인이 쓴 거잖아요. 그 회사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주로 회사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경영자가 그 회사의 단점을 파고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영자 보고서에서는 나쁜 점보다는 그 회사의 희망적인 재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르죠.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의 자료이지만 요거 잘 활용만 하면 좋은 투자 성과로 연결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 MD&A에는 지역별 혹은 부문별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지만 회사의 불리한 점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전망, 희망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작은 회사에 여러분들이 투자했다고 해보죠. 그 회사가 특정한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를 늘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회사 매출에 얼마를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략 이런 내용들은 재무지표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그 회사의 미래 비전을 엿볼 수 있다라는 점이 경영자 보고서의 최대 장점입니다. 자, 재무제표 기재 원칙에서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probable이라는 단어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확실한 미래 효익이 아니라면 재무지표에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기대치라도 경영자 보고서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할리버튼과 같은 자원 개발 회사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열심히 탐사하고 있는 광구가 있는데 얼마간의 매장량이 추정된다고 해보죠. 그 매장량에 대한 추정치만큼 석유나 가스가 진짜로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한마디로 프로버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올릴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살피고 투자를 결정하겠습니까? 이럴 때 경영자 보고서가 필요한 겁니다. 매장량의 구체적인 추정치 같은 것들이 기록될 수 있는 장부가 바로 경영자 보고서가 됩니다. 또 어떤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해칭 포지션도 경영자 보고서에는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 2008년도였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키코라고 하는 전염병에 노출돼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키코 계약을 재무제표에 뭐라고 쓸까요? 어떻게 기장을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외화의 변동성에 대한 해지 거래입니다. 해지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거 투자 목적이 아니죠. 영업활동 아니죠. 재무활동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경영자 생각에 의해서 키코라는 상품이 계약된 것이고 그 목적은 외화 변동성에 대한 해지 차원의 계약이었어요. 이런 경우 재무제표에는 아무것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자 보고서에 이 계약의 의미와 경영자의 생각이 상세하게 기록될 수 있어요. 물론 키코로 인해 뭔가 나빠질 우려가 있다면 그건 경영자 보고서보다는 감사 보고서에 쓰일 일이지만 말이죠. 아주 가끔은 면피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불확실성에 대한 경영자의 생각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키코에 대한 경영자의 생각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계감을 결코 풀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주석사항에도 외환 파생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와 손익이 표시될 수 있어요. 당시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표시될 뿐이고 환율이 더 올라갈 경우에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코멘트는 없죠.
경영자 보고서에는 유동성과 자본에 대한 발행 계획도 소상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들에 대한 청산 계획이나 혹은 새로운 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재가 안 됩니다. 재무제표가 무척 정태적인 자료만을 나열하는 것이라면 경영자 보고서에서는 동태적인 행동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특별 손익에 관련된 이벤트를 알 수 있는데요. 역시 일반적인 재무제표에는 팩트만을 그려놓지만 그 일회성 손익이 왜 생겼으며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경영자 보고서에 대한 색깔을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영자 보고서를 통해서 미래의 회사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를 받지 않는 보고서예요. 경영자 보고서는. 그래서 신뢰도 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단점이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곧 망할 회사라고 해도 그 회사의 CEO가 이 회사는 희망이 없어요. 곧 망할 거니까 주주들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사보고서와 주석서항을 한꺼번에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만 쓰여진 장부, 또 제3자의 시각에서 쓰인 장부, 그리고 팩트만을 나열한 장부가 모두 필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